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부자들은 그렇게 집 청소에 열심일까? 그들의 삶이 이미 충분히 복잡하고 바쁠 텐데 말이죠. 단순히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만의 특별한 이유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부자들이 집 청소를 유독 열심히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청소 습관을 넘어서 부자들이 세상을 보고 삶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자들이 청소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습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의 겉모습에만 집중하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습관과 태도 속에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 숨어 있음을 간과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집 청소는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부자들이 자신의 삶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청소를 대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청소가 자신의 삶을 반영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정리되지 않고 더러운 집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현재 상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주거의 목적을 넘어 거주자의 내면 세계와 외부로 드러나는 삶의 태도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혹시 주변에서 집이 항상 어지럽고 지저분한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심지어는 자녀를 돌보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물리적 환경과 정신적 상태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어지러운 환경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낳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다시 무질서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들이 쌓여 있는 작업 공간은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필요한 물건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좌절감과 무기력감에 빠지기 쉬워지며 이는 결국 삶의 다른 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깔끔하게 정리된 환경은 명확한 사고와 효율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돈된 공간은 우리의 뇌가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상관관계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이 곧 자신을 나타내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다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주변 환경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청소는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니라 자기 관리의 핵심이자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집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이 토대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깨끗하고 정돈된 침실은 편안한 수면을 보장하여 다음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돕고 잘 정돈된 주방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각 공간이 제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의 집을 항상 정돈하고 관리하며 자신의 삶의 품격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을 가꾸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곧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외부 활동에서의 성공으로 반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삶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회심리학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유리창도 깨지고 결국 그 건물 전체가 황폐해진다는 것이죠. 이 이론은 1980년대 초 뉴욕 지하철의 범죄 예방에 적용되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뉴욕 지하철은 낙서와 범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이용을 기피했고 이는 도시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당국은 사소해 보이는 낙서들을 모두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낙서를 지우자 흉악 범죄율까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작은 무질서가 주는 방치된 느낌이 사람들에게 더 큰 무질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자신의 집과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들은 집안의 작은 지저분함이나 무질서가 방치될 경우 이것이 더 큰 혼란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먼지를 방치하면 집안 전체가 더러워지고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흐트러지며 물건들이 제자리를 잃으면 중요한 서류를 찾지 못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약속에 늦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문제들이 쌓이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는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무질서를 빠르게 해결함으로써 더 큰 문제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의 개념을 넘어 자신의 삶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마치 사업가가 작은 시장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여 큰 위기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관리하는 습관은 그들의 비즈니스나 투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전체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에서는 작은 정보의 누락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즈니스에서는 사소한 고객 불만이 기업 이미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작은 것의 중요성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집 청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고 더 큰 성공을 위한 전략적인 관리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은 청소를 통해 통제력을 유지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최소화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청소가 운을 모으는 행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문화권에서는 깨끗한 환경이 좋은 기운 즉 운을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풍수지리에서도 집안의 청결과 정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동양 철학에서는 기의 흐름을 중요시하는데 막힌 공간보다는 깨끗하고 트인 공간에서 기가 잘 흐른다고 봅니다. 부자들 역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행운을 끌어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청소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를 넘어 영적인 의미를 지니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특히 환기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집안에 나쁜 기운을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들여 좋은 기운을 순환시키는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웰빙에도 필수적입니다. 탁한 공기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환기되지 않은 공간은 무겁고 침체된 분위기를 자아내며 이는 거주자의 심리 상태에도 영향을 미쳐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을 앓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집은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침에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은 단순히 공기를 바꾸는 것을 넘어
새로운 하루를 활기찬 에너지로 시작하는 중요한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는 머리를 맑게 하고 몸의 활력을 되찾아주며 긍정적인 사고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부자들은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마음과 생활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된 물건에는 과거의 에너지와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정리함으로써 나쁜 습관이나 집착, 불안, 욕심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함께 버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의욕과 규칙적인 생활로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미니멀리즘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물건이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해야 할 것도 줄어들고 시선을 분산시키는 요소도 줄어들어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물건을 분류하고 쓸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과정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는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도 이어집니다. 필요한 서류나 도구를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서는 아이디어가 샘솟고 중요한 결정이 더욱 명료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정리정돈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정신적인 공간까지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청소는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 자신의 내면을 다듬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며 나아가 행운까지도 끌어들이는 강력한 의식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들이 집 청소에 열심인 이유는 단순히 깨끗함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청소를 통해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운을 모으고 성공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들에게 청소는 습관이자 철학이며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루틴입니다. 이들의 습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성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이들의 습관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작은 부분부터 청소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침대 정돈하기, 싱크대 비우기 혹은 창문 열어 환기하기 같은 사소한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청소는 사소한 행동일지 모르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풍요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